안녕하세요. 저는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 생활의 왕언니 핑크꼰대 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저희 팟캐 팬분들도 좀 오셨을 것 같고 이번에는 예스랑 많이 진행을 해서 그냥 예스 고정 팬이 아니라 독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시는 고객들 분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혹시 팟캐 들으시는 분? 네. 한 반반 정도 오늘 오셨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제가 보니까 저희 팟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가 어떻게 모였는지 뭐 얘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막 이런 거 아실 것 같은데 잠시 그러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원래 독서 모임에서 처음에 만났어요. 2016년에. 그래서 경제 모임에서 원래 만났었고 그때 저랑 이 과장님은 경제 모임 1기로 이제 모였었고 문 대리님은 2기로 들어왔죠. 이제 그런 다음에 저희 쪽에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 신 차장. 여기에 이제 지금 신 차장님 글도 이제 몇 개 있는데 신 차장님이랑 그다음에 저 이 과장님, 그다음에 박 PD님, 박사원 요렇게가 첫 1기에 이제 친했었고 그다음에 박사원은 빠지고 2기에 이제 이 친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2018년 초에 원래는 2017년부터 우리가 맨날 모여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놀다가 문대리랑 또 말 기니? 네. 라떼는 말이야. 거기 지나가다 궁금하신 분들도 들어오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어쨌든 그래서 또 짧게 못하고 제가 좀 길게 하자면 그래서 원래 박사원이랑 문대리는 잘 서로 몰랐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뭐 그냥 같이 어울려 놀다가 한번 이런 걸 해볼까 하고서 2018년 초에 이 과장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좋은 제목이 뭔가 슬기로운 게 들어가면 좋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슬기로운 조직 생활 뭐 이러다가 언슬조가 이제 됐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독서 모임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우리들도 뭔가 우리들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해서 요런 팟캐스트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거의 한 1년 반, 2년 좀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더 넓게 한번 독자라고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같이 어떤 연대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을 한번 규합해보자 해서 이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합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니?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내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북토크 딱 하자마자 다음날 그 대구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뭐 북토크는 이제 저 안드로메다 저 멀리로 가버렸죠.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팟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각자의 별명들이 많은데 저는 뭐 핑크 꼰대도 됐다가 핑크 꼰대는 뭐냐 하면 꼰대인데 핑크 붙으면 뭔가 좀 이렇게 화사하잖아요. 약간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이제 핑크 꼰대이기도 하고 원래 뭐 온 동네 귀염둥이 부장은 외로워. 사실 제일 처음엔 부장은 외로워로 시작했어요. 맨날 노래 혼자 거기서 부르면서 부장은 외로워 맨날 이랬는데 네 이들이 있어서 이제 덜 외롭긴 하고 저는 말이 길었는데 맨날 저기 계속 팟캐스트 들으시면 아시겠죠. 맨날 끊거든요. 이 과장님. 네, 다음으로 이 과장님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슬조에서 눈치 보고 비위 맞추는 이 과장입니다. 네, 지금 김 부장님이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퀴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론은 독서클럽에서 만나서 지금 팟캐스트를 지금 횟수로는 3년 차를 하고 있고요. 3년 차 되는 해에 이제 저희 책이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독자분들 혹은 팟캐스트 청취자분들하고 많이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못 만나고 이게 오프라인으로는 지금 두 번째 만남인데 네, 저희 공개 방송도 했었거든요. 근데 공개 방송 제외하고는 북토크로는 두 번째인데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우선은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저희 특징이 사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장부터 사원까지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들 이제 일하는 여성이라는 게
저희 이제 팟캐스트 그리고 저희 책의 특징인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장하고 저희 과장하고 이제 문대리하고 왔지만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 자리에서 뭐 직급별의 그런 특징이라던가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이라던가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길어지니까 이제 슬슬 문대리에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리끼리 대동단결 문대리입니다. 원래 제가 여기 합류했을 때는 여성 롤모델이 너무 없다. 이거에 관한 팟캐스트를 만들자로 사실 시작을 했고요. 그 문장이 되게 저는 공감을 했어요. 여성 롤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진짜 내 주변에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입사를 해서 그 직장에서 쭉 이제 있어 왔고 9년 차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금 박사원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 바람에 막내긴 한데 연차가 너무 많아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냥 그래도 이제 어린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대변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책도 쓰고 이제 팟캐스트도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잠시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여성 능력 개발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여성 능력 개발원에서 이제 가장 지금 초점을 많이 두고 계시는 게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것도 있고 경력이 단절이 됐더라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많은 경력 단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꼭 아이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런 일도 있거든요. 저희 이제 방송에 여성 파산이라는 그 언살롱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또 만약에 발생을 하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시 경력으로 연결해 볼 것인지 링크를 해볼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저희 책의 이제 사장이 이제 그건데 그 많은 언니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장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걸 1장부터 넣으면 너무 우울한 이제 현실 얘기니까 이건 중간쯤에 넣어보자 해서 사실은 했는데 저희도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여자들이 이제 취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 그러니까 과장쯤 돼서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그래서 그 언니들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없어진 언니들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없어졌다가도 다시 불러들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글을 좀 써봤는데요.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제 4장 보시면 책 보시면 그 많던 언니들은 어디로 갔을까 해서 문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굳이 막 되게 잘 나가고 막 직급 높은 여성들이 아니라 과장만 돼도 일하는 여성들이 별로 없거든요. 뭐 대리만 해도 없고 사실 방금 처음 도입해서 저희 진행하신 분이 첫 여성의 경력 단절은 28세라고 했어요. 근데 28세는 요새 이제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늦어져서 그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취업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은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외국계는 좀 다르지만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라 하면 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가 하는 일에 한정지어서 그러니까 뭐 사무직이라던가 일본 영업을 하고 싶은데 영업이 아닌 영업 지원의 포지션이라던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여직원들 소위 말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남직원이라고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여직원은 뭐 여자 부장 뭐 과장 차장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여직원이라고 총칭을 붙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직급이 뭐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해서 많이 뽑고 그 다음에 또 출산이라던가 아니면은 결혼 이런 것들로 이제 한정을 지어서 경력 단절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데
뭐 인간관계라던가 이제 워라밸이 힘들어서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저희가 계속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여성이 갖고 있는 출산이라던가 아니면은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한다던가 육아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단절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책에 썼지만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할 친구를 뽑으려고 했는데 잘 진행이 잘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저랑은 이제 잘 진행을 하다가 결혼할 것이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진 않은 그런 팩터였는데 이제 윗분이랑 더 높은 인사팀이랑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정규직이던 포지션을 계약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결혼을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언젠가는 출산을 하고 그게 육아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여자의 그런 결혼과 출산은 약간 조직 내에서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그들도 이걸 어떻게 매니징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선 안 뽑고 뽑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미혼이긴 하지만 불과 전 회사에서 면접 볼 때는 결혼을 언제 할 거냐 그런 질문은 뭐 다들 많이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좀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남자친구는 있느냐. 근데 그들이 하고 싶은 거는 너가 결혼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결혼 계획이 언제쯤 되느냐 그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계속 일을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분유값 벌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면접을 보신 분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선은 기본 생각이 계속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거나 육아를 한다고 해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제가 아직 뭐 결혼이라던가 출산이라던가 육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출산 휴가를 간다거나 육아 휴직을 간다거나 할 때 서로의 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이제 백업을 보통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는 안 하고 내 일이 되지 않기를 속으로 다 바라죠. 그리고 부장이 나한테 던져주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그 일이 그 사람이 출산을 하러 가거나 육아를 하러 갈 때 나는 기꺼이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내가 그 사람의 출산을 백업을 한다거나 육아휴직을 백업을 한다고 해서 부장이 너 성공 되게 힘들게 했구나 하고 인정해주진 않고 또 되게 당연한 걸로 여기고 또 하지 않으면 나를 되게 나쁜 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고생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안 하면 나쁘게 이렇게 하는 거를 봐서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원 대리일 때는 그런 게 되게 회사가 나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과장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급이 되다 보니까 회사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뭐 출산휴가를 간다고 하면은 계약직을 쉽게 뽑아주던가 아니면은 인력 구성이 되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누구 하나를 뽑아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거를 이제 다른 저희 카톡방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맨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백업하는 어린 친구들은 계약직만 전전하다가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그런 일을 할 때는 여직원들을 많이 뽑는데 그러면 또 경력 단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손 쓸 수는 없으니까 국가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이런 게 빨리빨리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52시간으로 인해서 물론 그 52시간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52시간을 한 1년 정도 회사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 시스템화 했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약간 강압적으로 한 게 있어서 이게 되게 정착이 빨리 되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제도의 명가
흑과 백이 다 있겠지만 명과 암이 있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약간 변화를 해야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막 6시에 칼퇴하는 거 보면은 뭐 부장들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집에 빨리 간다라는 둥뭐 나 때는 막 10시까지 뭐 야근했다는 둥 뭐 그리고 9시에 땡 맞춰서 오는 친구들도 요새 애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등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이게 계속 그렇다고 나 때 그랬다는 게 계속 그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는 안 좋은 거는 끊고 점점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서로 뭐 누군가가 육아휴직을 간다고 했을 때 선의로만 계속 되는 거는 언제까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거를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책을 아마 여가부에서 안 읽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잘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책이 좀 잘 팔려가지고 이게 여가부에서도 뭔가를 더 알게 되면은 이게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된다고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빠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되게 형식적으로 있는 회사가 많은데 작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좀 아쉬운 것들은 이런 게 외국계 기업이라던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던가 그런 데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대신 좀 젊은 기업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유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워라밸을 중요시하고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어필을 하니까 그게 젊은 기업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저는 우선은 그 저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언니들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 언니들을 다 다시 불러 모으도록 하려면 정책이 많이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이고 또 문 대리님 같은 경우도 그 많던 언니들이 어디로 갔을까에 대해서 겪으신 게 있다고 해요. 그건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양성차별이라는 게 되게 공기 같아서 되게 있는데도 없는 줄 착각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 같은 경우가 이제 워킹맘인데 워킹맘 이제 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 여자 과장으로 진급하신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남자 후배보다 먼저 진급을 한 거예요. 근데 워킹맘이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갔다 왔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맨날 이제 6시 칼퇴근을 해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직원보다 먼저 진급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남자 후배들이 굉장히 질투를 하고 화를 내고 축하도 안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 후배 직원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그런 이제 비난을 그 여자 과장에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첫 번째로는 입사를 할 때 그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남자기 때문에 채용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회사가 건설 회사기도 하고 그리고 높은 이제 좋은 스펙과 좋은 성적을 가진 여자들이 있어도 남자를 이제 더 낮은 스펙과 성적의 남자를 뽑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남자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거죠. 근데 본인이 받은 혜택은 배제를 하고 다른 여자 직원이 할당제로 진급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는 건 좀 이제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 자체가 이제 52시간을 시행을 하고 PC오프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6시가 넘으면 사람들이 이제 편법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회사인 거예요. 야근이 워낙 많은 회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디폴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 워킹맘이 다니기 힘든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워킹맘만 힘든 회사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남자들도 다니기 힘든 회사거든요. 야근이 많고 이제 업무량이 되게 과중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회사를 비난하고 시스템을 비난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자기보다 먼저 진급한 여자 과장을 비난하기 급급하고 여자 과장 역시 그런 부분들을 뭐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자기가 일을 더 상대적으로 적게 하니까 라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 현실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쭉 다니고 있긴 하지만 남자가 더 많은 이제 부서에도 있었고 여자가 더 많은 부서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가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양성차별이 더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제 남자만 현장을 보내고 여자는 이제 사무직 일을 주로 시킨다든가, 술자리를 할 때 남자끼리만 조용히 모인다든가, 뭐 담배 네트워크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자들이 소외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 후배 직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더 편하게 대하고 여자 후배 직원은 조금 더 어렵게 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다른 남자 직원보다 나를 조금 더 거리감 있게 두는 게 때로는 차별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나도 더 친해지고 싶고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일을 주기 수월하고 더 중요한 일들을 배정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자는 이제 잡일, 뭐 창고 정리, 힘쓰는 일, 뭐 정수기 가는 일 이런 일을 이제 많이 시키고, 여자는 이제 보고서, 이제 부서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위주로 시키는데, 방금 나열한 이런 차별들이 제가 봤을 땐 여자도 남자도 그냥 다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경계 짓는 거는 결국엔 일을 주는 사람이 경계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 보내면 더 군말 없이 더 많이 가려고 노력도 했고, 그리고 술자리 같은 경우도 남자분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술자리는 요즘 이제 특히 90년대생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남자분들도 그런 거 되게 어려워하고, 오히려 이제 위에 직원분들이 자기를 편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지나치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걸 남자분들이 더 경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 특성이 아니라 개인 특성이라는 거를 이제 모두가 이제 인지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 직원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 더 어렵게 대한다거나 조금 더 다른 남자 직원을 더 편하게 대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뉴트럴한 관점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은 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도 남자도 더 편안한 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런 여러 사라진 언니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했는데, 뭐 사라진 언니들로 치자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봤겠죠. 회사 생활도 거의 20년 가까이 했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파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 파케 생각보다 남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커밍아웃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 누구고 나 왜 듣는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니까, 전혀는 아니지만 안 하니까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한 차과장급 남자분들도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여성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나요? 성인지 감수성?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오늘 사실 저희도 남자분도 지금 와 계시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모두가 평등한, 그러니까는 또 그것도 절대적인 평등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지 어느 한 성이 한 성을 억압하거나 이제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기 앉아 계신 남자분께서 계속 저희가 너무 막 그런 걸 토로하면은 부담스러우실까봐 우리 해치지 않아요. 네. 네, 해치지 않게 생겼죠. 안 해치는 척하려고 이제 핑크색을 입고 왔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 사라져간 언니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진급이 안 되니까 열받아서 나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라떼는 그 시절의 사람이고 여성 공채가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사람이라서 그런 일들이 이제 수타 봤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내가 집 가정생활 다 포기하고, 예를 들면은 애들도 지금 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 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평생 만년 과장으로 지내겠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올라가고 욕심이 있고 그다음에 내 후배들이 지금 다 치고 올라가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럴 바야 그냥 그만두겠다 하고 나간 사람들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완전히 없애진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어떻게 여자들은 부장으로 살아남았는가,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저희 파케에 나오셨던 두 여자 부장님들의 그런 대화를 기반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이제 박 PD가 글을 쓰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여자 부장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업무 전문성은 이제 당연한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오르면 다들 이제 직장 다니시니까 알 거예요. 한 과장까지는 굉장히 업무를 잘하는 똘똘이 스머프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뜰랑따랑 거리면서 그냥 계속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까지는 좀 그래요. 근데 그 뒤로 차장, 그다음에 팀장, 부장 막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업무 전문성이 좀 없더라도 다른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부드러운 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딸랑거린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정말 안 딸랑하는 일인으로서 등산 함께 가거나 뭐 예를 들면 어디에 가서도 요리를 하거나 누군가를 되게 즐겁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위로 올라가면서 좀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뭔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프레젠테이션 능력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냥 아랫사람들이 해오면 내가 그거를 되게 눈에 띄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하여튼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업무 전문성을 포함한 폭넓은 어떤 네트워킹이라든가 인간관계 그런 그다음에 스킬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위 말하는 레퓨테이션 평판 관리 신경 많이 쓰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어떤 조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평생 따라다니잖아. 이직할 때 항상 아시겠지만 레퍼런스 체크 같은 것들 많이 하고 근데 레퍼 책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막 모든 사람하고 다 친절하게 잘 지낼 수는 없지만 그 일단은 뭔가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걔는 정말 안 되는데 이 얘기는 좀 나오지 않게끔 어느 정도 약간은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 특히나 사내에서 생각을 하면요. 저희가 또 제가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평판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진급하게는 못해도 나를 떨어뜨리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내가 막 너 늘 친구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적 같은 거 관리 이런 거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아마 경단이 안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세 명이 이제 이렇게 경력 단절에 관한 우리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냥 작은 생각들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요.